광주 지역 고등학교가 방학 중에도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어 시민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이 강제학습 금지 지침만 내려놓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지금의 자율학습 등을 강제적이 아닌 자기 권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강제학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선생님께 우리 애를 좀 공부를 시켜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끝없이 반복되는 강제학습 논란. 따따붙다에서 취재했다. 지난 7월 말부터 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했지만 고교생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충 수업,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자율학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희망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할 보충 자율학습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 말리죠. 한 강제인데 공부하라고 하시는 분 있죠. 거의 다 하죠. 어디 따로 뭐 학원 가는 애들 뭐 그런 애들 빼고. 이에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강제학습 대책위는 광주 지역 고교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보충 자율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며 3주째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지금의 자율학습 등을 강제적이 아닌 자기 권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교육청은 장희국 교육감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제학습 폐지를 약속하고 각종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학생들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정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서도 고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 올해 마련한 정규 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에서도 방학 중 고교 1, 2학년들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3학년 역시 희망자에 한해 10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들을 무시한 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학교의 장학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그 장학의 관행 외에는 다른 방식의 어떤 장학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1학기 중 2주간 광주 지역 고교생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생 83.8%가 방과 후 보충 수업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86.3%가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말에도 마찬가지여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강제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담임 교사가 다리가 부러져야 빼주겠다. 죽는 경우가 아니면 빼줄 수 없다고 엄포를 내리고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자기와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아 그럴 거면 인문계는 뭐하러 왔냐. 전교생이 다 하는 건데 혼자 안 한다고 라며 위압감과 심적 스트레스를 가하기도 했다. 그동안 강제학습 대책위는 지침을 어긴 학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때마다 시교육청은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한결같았다. 지난 5월 시행한 점검 결과를 보면 야간 자율학습 강제 실시 학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조사한 시민단체의 것과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 편파 점검으로
강제학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학진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학교 관리자들 위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 학생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지 않는 전공교육과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육청은 자율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조기 귀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 지침 대로 시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집에 가는 학생이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선생님도 부모님도 혹시 이렇게 탈선하면 어쩔까 이런 염려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좀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강제학습이 아이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 예를 들어서 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이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준다거나 교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공부를 하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가 부모들을 핑계 삼아 무작정 자율학습을 강제하기보다는 입시 트렌드에 맞게 전략을 개발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프라들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학교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해야 되고 함께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박구영 교수는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교육법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구성하고 조율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 곧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압박하고 시간을 빼앗는, 훔치는 그런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특히 현 교육 또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강제학습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것은 장희국 교육감이 진보적 공약을 내세워놓고 이를 실행할 용기도 없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는 자율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또는 어떤 학부모들 설득해가는 방식 또는 학교 당국을 설득해가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 학기 반복되는 강제학습 논란.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교육감은 강제학습 폐지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시켜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